자,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의 가장 중요한 부품, 바로 CPU죠. CPU를 설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설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는 CISC와 RISC입니다. 이건 대체 어떤 의미냐? 요거는 극히 소프트웨어적이고 이거는 하드웨어적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CPU가 존재하죠. 그럼 여기는 기억장치도 있어요. 기억장치는 뭐라 그래? 보통 레지스터라고 하고 연산장치도 있고 제어장치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이게 주기억장치가 있다면 이 주기억장치에 명령어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드디스크에 있는 보관되어 있던 프로그램이 여러분이 명령을 줘서 실행이 되면 주기억장치에 적재되는 것이고 주기억장치에 적재된 내용이 있으면 이걸 가져다가 실행을 하는 겁니다. CPU가. 이런 내부 구조는 좀 이런 메커니즘은 뒷부분에서 배우고 지금은 이 CPU를 설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한다는 건 뭐냐면 여기다 뭔가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프로그램을 집어넣는다는 건 명령을 집어넣는다는 거죠. 기억해라, 연산해라, 덧셈해라, 뺄셈해라, 신호를 줘라 이런 명령어들이 존재할 거 아닙니까? 명령어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 명령어들을 하드웨어적으로 하느냐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으로 한다는 의미, 소프트웨어적으로 한다는 의미 어떤 걸까요? 그 명령어를 명령어 이렇게 있다고 하자고요. 명령어를 만들 거 아닙니까? 이 명령어를 수정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기는 명령어를 수정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명령을 수정한다는 건 길이도 바꿀 수 있고 또 다른 형태의 명령을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정이 가능하고 확장도 가능하다는 거죠. 확장도 가능하다. 얘는 그러지 못해요. 확장할 수 없습니다. 그냥 픽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이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변화 명령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명령어를 가변화시킬 수 있다. 수정할 수 있다. 가변적이다는 얘기죠. 명령어 구조를 하드웨어를 세팅시켜 놓고 도저히 못 바꿔. 예를 들어서 명령어가 만약에 100개야. 필요에 따라서 내가 수정을 하고 싶어 그러면 더 추가시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 여기는 100개면 딱 100개 뿐이야. 더 이상 늘릴 수가 없어. 그래서 얘는 가변적이라는 거고 얘는 고정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무슨 컴퓨터 CPU 하드웨어냐 소프트웨어냐 그럴 수 있는데 이 컴퓨터 프로그램이 수정, 그 명령어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세탁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세탁기 한두 번쯤은 만져봤을 거예요. 그러면 세탁기에다 찌든 때 울 세탁, 이불 세탁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명령어들이 다 조합해서 50가지, 100가지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그 100가지 외에는 쓸 수가 없죠. 이걸 하드웨어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빨래를 돌리는 시간이 60분이다. 60분을 초과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600분을 만들 수 있었어. 절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은 하드웨어 방식이라고 하는 거고 내가 세탁기를 조금 만져서 수정을 해서 아니면 조금 프로그램해서 600분을 늘릴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옵션으로 해서 명령을 만들 수 있다. 이거죠.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정해되면 고정되면 더 이상 확장할 수 없기 때문에 얘는 단순하단 말이야. 얘는 복잡하죠. 그렇죠? 그 다음 명령어를 또 확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명령어 수가 굉장히 많죠. 여기는 고정적이니까 명령어 수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가변적이고 확장이 되고 수정되는 이런 명령어들은 결국은 어떤 거냐면 번역을 해줘야 돼. 새롭게 만든 명령을 수정하고 확장시키고 더 다음 모습으로 쓰려면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얘는 이미 고정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논리회로로 이미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호만 딱 주면
그 명령을 그냥 수행을 해요. 근데 얘는 소프트웨어적으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이 변경된 사항을 해석을 한다. 즉 컴파일을 한다.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해. 그리고 실행 속도가 느려. 얘는 그렇지 않잖아. 논리적으로 그냥 명령을 논리로 딱 만들어 놓고 실행하기 때문에 그걸 권한 과정이 필요 없단 말이죠. 얘는 빨라. 명령 속도가. 얘는 느려. 컴파일, 하나의 명령을 수행할 때 번역을 하고 실행하라 이렇게 한다면 얘는 그냥 실행하셔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전력 소모는 더 들어. 전력 소모가 더 늘고 여기는 전력 소모가 낮죠. 하드웨어적인 거는. 왜? 하드웨어는 것은 명령을 줘. 여기에 명령이 딱 들어가면 명령을 줘. 그러면 끝나는데 얘는 명령 너 나와. 변형이 됐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고 번역해. 그리고 됐네? 그 다음 실행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쪽 소프트웨어적인 것과 이 하드웨어적인 것을 정확히 구분하자. 자, 책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보죠. 첫 번째, CISC, 소프트웨어적입니다. 소프트웨어적이다. 그걸 마이크로 프로그래밍이다.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 마이크로 형태의 프로그램을 명령을 수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양한 명령, 많은 종류가 있을 수 있죠. 소프트웨어 명령어를 추가 확장할 수 있으니까, 수정할 수 있으니까 필요에 따라서 계속 명령어들을 만들어질 거고 그 명령어들이 너무 많으니까 복잡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 주소 지정 모드라는 것은 내가 이 메모리에서 어떤 특정 데이터를 가져오려고 하면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고 이쪽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가져올 수도 있고 또 접근 방법 형식도 달라요. 이걸 우리가 주소 지정 모드라 그래. 이건 뒤에서 배웁니다. 명령어가 많으니까 데이터를 가져오는 형태도 많다. 복잡하고 많다. 그럴 수밖에 없고 가변 길이다.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수정도 되고 확장도 되니까 가변적이다. 이럴 수밖에 없는 거고 100개, 250개 정도의 명령을 가지고 있어서 설계가 어렵다. 수정할 수 있고 변경할 수 있고 확장할 수 있다고 하면 그만큼 복잡한 설계를 만들어야지. 설계가 복잡할 수밖에 없죠. 세탁기에다가 사용자가 옵션을 수정을 하고 업데이트가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세탁기는 여러 형태 더 복잡한 기능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 그 얘기입니다. 소프트웨어적이고 호환성이 좋죠. 수정이 가능하다는 것은 기계적으로 다른 기종에서 설치가 안 돼. 다른 기계에서 이 명령이 수행이 안 돼. 그러면 수정하면 되잖아. 업그레이드 하면 되잖아. 그러나 고정되는 이 픽스 형태는 어떻게 돼요? 기계적인 어떤 부분이 틀리면 이거 쓸 수가 없어. 수정할 수가 없어. 변경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답답해. 호환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나 소프트웨어는 그렇다. 컴파일을 해다. 명령을 해석한 다음에 실행해야 되니까 속도가 느리고 전력 소모가 늘다. 컴파일 과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보통 인텔이라는 회사 들어봤죠. 거기서 보통 사용하는 방식이다. 그거에 비해서 하드웨어 방식. 자, 하드와이어, 논리 회로를 이용한 하드웨어. 그러니까 회로를 딱 구성시켜 놓고 수정 못해. 그냥 전원 신호만 딱 가면 그냥 실행이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간단하고 적은 종류다. 명령어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확장할 수 없기 때문에 적다고 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전송 모드도, 주송 지도도 당연히 줄 수밖에 없다. 적을 수밖에 없다. 고정 길이고 고정됐으니까 명령어 수가 비해서 작고 논리 회로를 이용한 하드웨어 방식이고 파이프라이닝 이거 뒤에서 배우지만 하나의 CPU를 가지고 꼭 병렬처럼 처리하고 싶을 때 CPU 하나 가지고 CPU가 5개가 있는 것처럼 처리하고 싶을 때 바로 수직적인 어떤 배치를 통해서 속도를 향상시키는 그런 방법인데 다음에 나옵니다. 호환성이 떨어지죠? 길이가 이미 적기 때문에 이건 해석할 이유도 없다. 필요가 없다. 작고 빠른 명령이기 때문에 레지스타가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레지스타라고 하는 것은 CPU 안에 기억장치이고 그러니까 이런 그 명령어들을 기억할 수 있는 그 하드웨어적인 명령 신호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레지스타, 법령,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쓰는 레지스타가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구조가 간단해지고 효율성이 떨어지고 전력 소모가 좋고 그죠? 뭐 그냥 실행하셔보잖아. 소프트웨어처럼 번역하고 실행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비트 단위가 변화가는 프로세스에 조금만 바뀌어도 호환성이 너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고성능 워크스테이션이나 그래픽 용도로 보통 만들어질 때 그때 사용하는 CPU 설계 방법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그냥 그림으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비교해 봤는데 머리가 큰 애는
명령어가 많다는 얘기고 머리가 작은 애는 명령어가 적다는 얘기죠. 명령어가 크다는 것은 골치 아프다는 얘기죠. 머리가 좋으니까 여러 가지 응용할 수도 있고 확장할 수도 있고 그러나 너무 몸집이 크니까 전력 소모가 많이 든다는 얘기 힘들고 그렇죠? 난 머리가 커서 있는 게 많아. 명령어가 많다는 얘기고 그래서 움직임이 좀 느려. 속도가 떨어진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몸을 유지하려면 좀 더 많이 먹어야 돼. 전력 소모가 많다는 얘기고 에너지 소모가 많다는 얘기고 난 머리가 작다는 얘기니까 꼭 필요한 것만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움직임이 빠르고 속도가 빠르고 먹는 것도 적단 말이야. 두 가지. 실제로 잘 비교되는 것은 명령어가 많죠.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여기는 적을 수밖에 없고 레스타 많이 하드웨어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레스타가 그만큼 느릴 수밖에 없다. 처리 속도 느리고 여기는 빠르고 그 다음에 내부 수정과 확장이 가능한 설계가 돼야 되니까 그만큼 설계가 복잡해진다. 전력 성모 그만큼 명령어가 많고 번역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전력 소모는 더 많을 수밖에 없다. 잘 나온 내용이니까 정확히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문제를 볼까요? 다음 명령어, 마이크로 프로세서 명령어의 구성 방식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비교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골라래요. 첫 번째, RSIS 방식은 하드웨어 방식이죠. CIS 방식보다 처리 속도가 빠르죠. 이건 맞습니다. 단순 구조니까. 소프트웨어 CIS는 너무 많잖아. 복잡하니까 전력 소모가 많지만. 두 번째, CIS 방식 프로세스는 RISC 방식의 프로세스도 전력 소모가 적은 편이다. 더 많이 들잖아. 복잡하니까. RS 방식 프로세스는 CIS 방식의 프로세스보다 내부 구조가 단순하죠. 하드웨어적이니까. 소프트웨어는 복잡하죠. 맞고. CIS 방식은 RS 방식보다 단순하고 축약된 형태의 명령어를 가질 수가 있다. 틀리죠. 단순하지 않죠. CIS는 복잡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세 번째, 즉 첫 번째가 답이네. 기억되었. 두 번째, 똑같은 문제죠. 틀린 걸 찾으래요. CIS는 많은 수의 명령을 갖고 있습니다. 맞죠? 그에 비해서 적고 CIS는 마이크로 프로그램 방식이라는 것은 소프트웨어적이라는 얘기고 RISC는 하드웨어란 방식이에요. 3번, CIS는 고정기를 갖습니까? 아니잖아요. 가변기를 갖잖아. 수정할 수 있고 변할 수 있도록. 3번이 틀렸고요. CIS는 소프트웨어적이니까 호환성이 좋죠. 융통성이 있다는 얘기고 하드웨어 방식인 하이프로세서 호환성이 떨어진다. 3번이 잘못된 설명. CIS에 비교해서 RS 특징을 옳지 않은 것은 RSI는 하드웨어 방식이니까 단순하죠. 많은 수의 주소 지정, 많은 수의 명령이 있는 것은 CISC입니다. 두 번째 틀렸고 많이 필요하고 변명 레스타가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다. 두 번째가 답이 되는군요. 비교 문제가 잘 나오니까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